2차원 운동은 이제 어떤 운동이냐? 보통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x좌표, y좌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공간상에서 어떤 입자가 여기 있는 점에서 요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의 위치는 어떻게 변했냐?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변했다고 했죠. 처음에 변이를 RI라고 얘기합니다. RI라고 쓴 거는 벡터로 표시해 준 건데 I는 이니셜의 I를 나타내 준 거고요. F는 파이널의 F를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옆에 이렇게 두 줄 긋은 거는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 화살표를 긋기도 하고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하기도 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벡터를 뭐 배웠어도 별로 오래됐기도 했고 막 그럴 테니까 좌표로 나타내 주면은 xi, yi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을 거고요. xf, yf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왼쪽에는 이런 벡터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델타는 뭐냐? R의 변화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R의 변화되는 정도는 F에서 I를 빼준 겁니다. 이거를 좌표로 표시해주면 XF 빼기 XI, YF 빼기 YI가 돼서 XF 빼기 XI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YF 빼기 YI는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에 대한 이게 X고 요게 Y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로 굵은 화살표로 그린 요게 바로 델타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그림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뭐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몰라도 돼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속도에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델타 R이 많이 변했냐 그걸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게 바로 V입니다. 그래서 V는 델타 T의 델타 R이 되는 거고요. 가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I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이 그림에서는 이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거는 평균 속도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근데 요게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 뭐가 되겠어요? 네, 바로 그게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순간 속도는 예를 들어서 A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요거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A점에서 B점으로 이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좌표를 RI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RF라고 해주면 A에서 B 요거는 요게 바로 델타 R 그래서 RF 빼기 RI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여기 왼쪽 위에 쓴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R이 되는 거고 순간 속도는 요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미분식으로 dt분의 dr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평균 가속도는 또 어떤 속도의 차이 델타 T분의 델타 V 순간 가속도는 그거를 델타 T를 0으로 보낸 dt분의 dv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거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2차원상에서 운동 모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거든요. 2차원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주로 포물선 운동에서만 주로 다룰 겁니다. 자, 2차원 운동에서의 1차원상에서의 우리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2차원에서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보면은 와 엄청 복잡하고 그러니까 왠지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막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표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왼쪽은 뭐냐면은 왼쪽은 잠깐만요. 왼쪽은 속도를 나타내 준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위치를 나타내 준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x 쪽으로 생각해 주면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으면 v는 v0 더하기 at라는 식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요거를 x로 표시해 주면요. vx는 vx 여기는 또 이게 i로 쓰기도 하고 제로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제로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 vx0는 x 쪽에 o 처음이란 뜻입니다. 더하기 a도 가속도도 x방향 y방향 있겠죠. axt 또 vy는 vy0 더하기 ayt 그 다음에 이동 거리 그거는 s로 썼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죠. 요것도 x방향으로 쓰게 되면은 이동거리의 x방향의 이동거리는 그냥 x겠죠. x는 vx0t 더하기 2분의 1 axt의 제곱 y는 vy0t 더하기 2분의 1 ay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 식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가지고 쓰면은 요것을 나타내 준 게 x축에 나타내 준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vxf가 여기서 말하는 요 vx입니다. 그래서 vxi가 vx0고요. 그 다음에 axt 똑같이 여기 있죠. 그래서 vxf는 vxi 더하기 axt y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초기 위치는 내가 여기서 쓰지를 않았었는데 이동거리가 여기 보면은 이동거리가 처음에 0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처음에 어떤 위치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그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은 x방향으로 요만큼에 해당되는 게 vxt 그 다음 vx0t 여기는 xit죠. 요거는 2분의 1 axt 제곱 그래서 요 그래프는 여기 보이는 이 식을 x축과 y축으로 쪼개가지고 그래프로 그냥 나타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꼭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요 식을 실제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게 바로 포물선 운동. 이제 포물선 운동만 잘 적용하면 왜 포물선 운동만 하냐? 포물선 운동을 알면 당연한 자연학학 운동은 당연히 포함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자,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가정을 하느냐?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 즉 뭐냐면은 실제로 일정하지 않아요. 위치마다 다르고요. 높이마다 달라요. 그런데 지구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물체 운동을 해석하는 공간은 되게 작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뭐 공 던지거나 야구공 쳐가지고 올라가는 높이가 뭐 몇백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지구로 따지면 지구의 반지름이 약 6,400km니까 거의 여기에 그릴 수도 없죠. 이 표면에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공위성의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더했지만 뭐 유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운동을 고려할 때는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다룰 겁니다. 다음에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좀 복잡해져요. 그러면 공기 저항 실제 있는데 왜 무시하지? 나중에는 무시하지 않은 상황을 할 겁니다. 언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물리 파트를 오게 되면 그때 다룰 겁니다. 그러면은 배드민턴 공 치면 어떻게 날아가요? 셔틀콕이 쫙 날아가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런 운동에 대한 해석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은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리죠. 첫 번째, 와 재밌겠다. 저거 진짜 궁금했는데 진짜 알아보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한 1, 2%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한 7, 80%는 저거 어떻게 하지? 나는 세무 파트 갈 거니까 안 해도 다행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하고는 이 두 가지 가정을 놓고 풀도록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것들 그대로예요. 자, X방향과 Y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X방향과 Y방향을 보면은 우선 X방향으로는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자, 힘이 없으면 무슨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A가 제로라는 뜻입니다. 자, Y방향으로는 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즉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 근데 우리가 위쪽을 보통 플러스로 잡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X축으로는 계속 일정하게 지금 이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보면은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계속 똑같아요. 이제 Y 방향으로는 처음에 속도가 이만큼이었다가 요만큼이었다가 제로가 됐다가 아래쪽으로 커지죠. 즉 위로 가면서 줄어드는 거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예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서 커지니까 가속도 방향이 뭐예요? 역시 마이너스죠. 그래서 정 공간에서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식에 대해서 우선 뒤에부터 얘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수평 방향 운동과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운동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얘기를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초기 속도가 VI, 여기는 I로 썼는데 나 자꾸 제로 쓰고 싶은데 그러면 V0를 쓰죠. V0 벡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여러분들 삼각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고단위 수학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V0 코사인 세타가 X방향이고요. V0 사인 세타가 Y방향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물리는 역시 수학 때문에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니까 삼각함수 기억 안 나고 다 까먹은 사람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V면은 요거는 이게 세타면은 V 코사인 세타, 이게 V 사인 세타라는 거 모르면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X방향 AX는 얼마냐면 제로, AY는 중력각도 G인데 마이너스 G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자, 요거를 X방향과 Y방향으로 쪼갠 식이 VX는 VX0 더하기 AXT, 그 다음에 VY는 Y가 아니라 X는 VX0T 더하기 2분의 1 AX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Y방향에서는 VY는 VY0 더하기 AYT, 그 다음에 Y는 VY0T 더하기 2분의 1 AYT 제곱. 자, 요거를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v0 대신 요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ax, ay 대신 0과 마이너스 g를 쓸 겁니다. 자, 수평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속 운동을 하니까 ax가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요. vx는 vx0가 뭐였어요? 여기 있는 v0 코사인 세타죠.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요거를 어떻게 쓸까요? 뚜뚜뚜루 채우기 고 어이? 어디 갔어? 얘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뒤로 보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역시 안 되네. 그냥 이거 놓고 보고 하게 하죠. 그래서 vx는 여기 보이는 요 식에서 vx0 대신 요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x 대신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v0 코사인 세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죠. 다음에 x는 v0 코사인 세타 t 더하기 2분의 1 ax t제곱인데 2분의 1 ax가 제로니까 이렇게 쓰게 되죠. 끝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x방향의 시간에 따른 속도, x방향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거를 구하는 거였죠. 사실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vxt, 요 가로 열고 t는 t의 함수란 뜻입니다. v0 코사인 세타, 이런 함수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xt, 시간에 따라서 v0 코사인 세타 t라는 겁니다. 자, 수직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a, y가 마이너스 g인 상태죠. 그러면 v, y, t는 바로 적을게요. v0 사인 세타, 이게 처음 속도 빼기 여기 보면은 ayt인데 a가 뭐였어요? ay가 마이너스 g였죠. 마이너스 gt. 자, v가 아니라 또 v라고 썼네요. 또 a야. yt는 v0 사인 세타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과 요식 두 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x의 위치, 그러니까 x방향의 위치, y방향의 위치, x방향의 위치, y방향의 위치를 알았으면 뭘 알은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 위치를 알은 거죠. 그 다음에 x방향의 그 속도, y방향의 속도,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속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운동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값으로 아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상에다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상 해석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 최고점의 높이, 여기는 h라고 써있죠.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최고점에서는요, 이 y 방향으로의 속도가 얼마예요? 즉 vy가 제로가 되는 게 최고점의 특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vi 위에 구했죠. v0 sin 세타 빼기 gt가 제로예요. 그럼 시간은 언제예요? 시간은 g분의 v0 sin 세타죠. 그럼 그때의 높이 h는 여기 y의 좌표가 바로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h는 y 여기 있는 g에 v0 sin 세타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v0 잠시만요. sin 세타 곱하기 g분의 v0 sin 세타 빼기 2분의 1 g분의 v0 sin 세타의 제곱. 요거 정리해 주면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 딱 보면은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2g분의 v0 제곱 sin 제곱 세타가 답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한 거예요. 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두고 쭉 풀어라 그러면 못 풀지 모르지만 단계를 보고 나면은 아하 그렇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 또 뭘 구했어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같이 구했죠. 요게 바로 시간인 거고 이게 바로 최고점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얼마나 멀리 가겠냐? R이 얼마냐? 이거는 뭘로 구할 수 있냐면은 최고점 도달 시간이 여기까지 걸린 시간에 2배만큼 지나면 땅에 떨어지겠죠. 완전히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최고점에 도달 시간에 2배만큼 시간 동안 이동한 x 값이 바로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x에 이걸 이제 t라고 쓰면 그렇고요. 이거를 라지 t라고 해보면은 x에 이 t가 바로 r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게 물리예요. 지금 뭐냐면은 수평 이동 거리는 이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냐? 최고점 도달하는 시간의 2배만큼 이동한 x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바로 그 수평 이동 거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쓰면은 x는 위에 써 있죠. v0 코사인 세타 t 대신 뭘 써요? 오른쪽에 있는 거에 2배 g분의 2 v0 사인 세타. 그래서 뭐가 되냐면 g의 v0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2를 여기다 집어넣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 할 때 보면은 그 배운 게 뭐가 있냐면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g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배웠었을 거예요. 안 배웠으면 뭐 지금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 뭐냐면은 왼쪽 위에다 쓰겠습니다.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를 이용해 쓴 겁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거리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의 최고값이 언제예요? 최고값은 g하고 v0 제곱은 상수잖아요. 결국 사인 2세트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은 1이 값은 1이고 2세타가 90도일 때죠. 즉 뭐냐면 세타가 45도일 때. 그래서 45도로 던졌을 때 제일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기의 저항이 그럼 달라요. 그래서 골프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럴 때는 실제 각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좀 복잡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유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뭐 어쨌든
그 등가속도 운동 법칙을 x, y 적용해서 그냥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바로는 못 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을 갖고 몇 번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인 식을 좀 써보려고 하는 건데 앞에서 제가 그 v는 v0 더하기 at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x방향 y방향 쪼개서는데 벡터로 표시해주면 v는 v0 v0가 여기는 i로 썼으니까 i로 그냥 써볼게요. vi 빼기 a인데 a의 가속도가 뭐냐면은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쓰겠습니다.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s라고 썼는데 x하고 y하고 쪼갰잖아요. 그걸 r로 써주면은 r은 vit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이 vi 같은 경우는 x방 이게 vi고요. 요게 vi고 g는 이게 g 벡터가 물론 이제 마이너스 g 벡터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v 이게 rf로 썼으니까 요게 요 지점의 위치에 해당되는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vit 힘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쭉 운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vit가 바로 요 벡터가 vit입니다. 요 벡터. 이 vit에서 2분의 1 g제곱은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만큼 떨어진 거를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계속 가는 거에서 시간을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폭이 길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벡터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은 중력 가속도가 없으면 이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없으면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있어서 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가속 운동을 하니까 gt 제곱 가속은 t의 제곱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요거의 gt 제곱은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재미난 문제 상황과 연결되냐면은 원숭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원숭이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냥꾼이 그 총은 너무 빠르니까 그 빨대 같은 데다가 독침 쏴서 발사하는 거 있죠. 그걸 발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발사하는 순간 원숭이가 이걸 보고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발사하는 사냥꾼은 원숭이가 떨어지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아래쪽을 겨냥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위쪽을 겨냥할 것이냐. 이게 이제 원숭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영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보이는 요 영상에 대한 요거 해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실험 장치들이 이제 꽤 비싼 실험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자동으로 발사가 될 때 제어를 해서 여기는 선을 따라서 여기는 전류를 딱 끊으면 전자석으로 붙어 있다가 딱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거 비싸게 파는 한 500만 원쯤 하는데 이거는 몇십 원이면 몇백 원이면 할 수 있죠. 뭐냐면은 연필이 이제 독침이에요. 고무줄을 연결해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할 때 실로 연결을 해서 얘가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겨냥해야 될 것이냐? 자, 요거를 학교에서 원래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데 못 보여줬으니까 영상을 찍은 거를 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사진 앱에서 지워졌나? 잠깐만요. 제가
다시 옮겨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자 영상을 보세요. 자 우선 얘를 보면은 종이 원숭이 대신 실제 원숭이를 달았고요. 실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고무줄로 발사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 7, 6, 5, 4, 3, 2, 1, launch. 예, 자 실제로 맞았는지 한번 볼게. 천천히 좀 찾아보죠. 뒤에서 있죠. 날아가서 맞았죠. 이게 뭐냐면은 요 실이 그 겨냥하는 게 바로 아까 V0T, VIT였어요. 원숭이가 매달려 있죠. 그런데 GT 제곱만큼 밑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런데 원숭이도 GT 제곱만큼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 얘가 여기서 딱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살살 발사해서 그렇다. 세게 발사하면은 원숭이도 좀 천천히 조금만 떨어지겠죠. 자, 요 영상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봐서 영상으로만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원운동하고 요 얘기는 좀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